이번 시간에는 값에 의한 전달, 참조에 의한 전달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가는지 그 변수 자체가 넘어가는지는 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그 값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죠. 그 메모리 어딘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메모리 주소예요. 이런 참조에 의한 전달은 함수로 호출할 때 그 변수 자체가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num2와 test2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는 같죠. 다시 말해 같은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um2 값을 바꾸면 동일하게 test2 값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모리에 있는 값이 변경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wift 파일이 있는데요. 이 .swift 파일은 swift 소스 파일이에요. 뭐가 잔뜩 많은데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워닝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워닝은 뭐냐면 지금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그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예요. 지난 시간에 아규먼트 레이블을 배웠었는데 그 아규먼트 레이블을 생략할 때 썼었던 언더스코어 캐릭터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반환값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커맨드 R 실행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고요. 여기 밑에 디버그 에어리어가 있는데 이 디버그 에어리어에서 왼쪽 부분이 변수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콘솔 창이고요. 이 변수창을 보시면 테스트 1과 테스트 2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 2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메모리를 눌러보면 메모리 값을 볼 수가 있어요. 메모리 주소는 A870이고 A870 16진수로 나오죠. 이 부분이 16진수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16진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A870에 1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2 볼까요? 메모리를 보면 네, A878 아까는 A870이었죠. 2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870을 넣어보면 1이 저장되어 있고 A87 1, 2, 3, 4, 5, 6, 7, 8에는 2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편에서 기본 인트 타입의 데이터 크기는 CPU를 따라간다고 했었죠. 지금 이 CPU는 64비트 CPU라서 64비트, 즉 8바이트예요.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3, 4, 5, 6, 7, 8 여기까지가 테스트 1, 테스트 1 변수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2가 이만큼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은 숫자가 작아서 0으로 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큰 숫자를 저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줄을 실행을 해보면 네, 이 함수가 호출이 됐고요. num2를 보시면 지금 현재 A878 test2 변수와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죠. num1의 메모리를 보면 8848 전혀 다른 메모리 주소죠. 네, test1 변수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전혀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함수를 빠져나오고 test2를 찍어보면 네, 콘솔 창에 7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변수가 7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6진수로 큰 수를 넣어볼게요. 앞에다가 0x를 붙이고요. 값을 넣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함수 호출이 됐고 테스트 1의 메모리 값을 보면 네, 1111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2 변수, 테스트 1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값에 의한 전달, 참조에 의한 전달을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구조체, 클래스 강의할 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